손병복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병복입니다. 우선 연초에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 다 모시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참 어려웠죠. 작년 한 해 참 어려운 속에서도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이 산불로부터 또 이 태풍, 갑작스러운 폭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울진군의 산불 피해는 지금도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원만하게 되어 가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들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취임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반년이 딱 지났네요. 반년이 딱 지나면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가지고 일들을 하면 우선은 이제 산림 산불 피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많이 받아내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구호 전국에서 성금이 들어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울진군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구호 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원칙을 정해서 주다가 보니까 이제 구호 팀에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과거에 지금까지 줬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줘야 될 거,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생각해서 주는데 성금은 정말로 지금까지 어떤 이 재난보다가 성금이 많이 모였어요. 이게 많이 모이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금 총액을 강원도하고 울진군하고 최종 산불 피해에 따라 나눠주기는 나눠주는데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집이 완전히 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1,600만 원 했잖아요. 이 1,600만 원 완판돼 거기에 우리가 9천만 원에서 1억 8천까지 나갔으니까 이 나가는 과정에 과거하고의 비교라든지 앞으로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계속 안 줄라 그러고 울진군은 어떻게든 가서 많이 받아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초기에 물론 제가 앞에 일한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산불이 나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산불 피해 신고를 하라 그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집이 완전히 탄 사람, 덜 탄 사람, 이런 거 해놓고 나니까 세입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피해 조사를 했던 부분하고 가면서 새로 생겨나는 부분들하고 또 구호재난 쪽에서 내려와서 실제로 저희들 손해 사정인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한 부분하고 차이가 막 나죠. 차이가 나는데 저는 어떻게든 간에 울진군에서 손해본 건 조금이라도 다 집어넣어라. 전부 다.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송리를 1차 피해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빠졌어. 그 뒤에 들고 와서 어떡합니까? 다 집어넣어야지. 또 하다가 보니까 산을 빌려가지고 송이를 빌려준 사람이 있고 또 산주가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들을 몽땅 수용을 해서 우리 울진 군민들한테 가장 많은 소득이 올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데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읍면에 이제 어떠한 현안 사업들이 있느냐 이걸 둘러보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우선은 현안 사업들이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들이 읍면에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전체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다고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다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일반 보편적으로 국민이라면 누려야 될 복지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기른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이 물,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는 수돗물 먹고 누구는 시냇물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보편 타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그 사업부터 시작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역점을 뒀던 게 인사 시스템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인사를 했던 게 한 2달 지나고 인사를 할 일이 있었나 뭐 승진이 3명인가 있었어요. 3명 승진을 하는데 수백 통까지는 아니지만은 100통은 넘었을 거예요. 전화를. 누구를 시켜달라, 누구를 어디로 이전으로 옮겨달라 하는 소리를 들은 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인사 시스템이 잘못되면은 그 조직 전체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은 어떻게든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막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능력 위주의 인사, 적재적소의 배치,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고 얼마 전에 또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를 했을 때는 대상이 훨씬 많았지만은 실제로 전화 받은 게 10통 이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인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밖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들 인사는 정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있는데 퇴직을 안 하면은 승진을 못 시켜요. 여기에 승진이 없으면은 조직이라는 게 돌고 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사를 크게 보면은 채용하는 부분도 인사고, 그 다음에 승진을 시키고 하는 부분도 인사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부분도 인사지 않습니까? 승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이 한두 명을 놓고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배치를 할 때는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어떤 자리를 만들고 그래 하면 전체적으로 최적의 배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인사의 다른 요인이 있거나 다른 게 개입이 되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 배치를 하는데 요 사람만은 특별히 잘못됐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전체를 갖다 놓고 다시 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있거나 인사를 모르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쨌든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가감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혁신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아까 설명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게 핵심은 제가 공약사항으로 울진군의 산업단지 유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경쟁력 없이는 어떤 사업이든 인과관계에서 연으로 해서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게 어떤 사업가가 자기 평생을 걸고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잘 안다고 해서 들어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 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승부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전기세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6개 호기가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4개 호기를 더 지어서 10개 호기, 세계 최대의 원자력 단지가 된다고 이러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전기값을 싸게 내라. 울진군이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랬을 때 울진이 가지고 있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공약을 했을 때 전기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 공단을 유치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철우 지사님과 한때 건의를 했던 게 전기요금 차별제를 합시다. 지역에 따른 차별제를 합시다.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든 걸 송전선로 비용이 없이 멀리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에서 쓰면은 그만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지사께서 이 차등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수소가 뭐냐? 원자력 수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기 요금입니다. 이 물을 전기 분해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전기법상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소가 전기를 전부 한전으로 팔지 않습니까? 한전으로 팔기 때문에 모든 요금이 똑같아요. 쓰는 요금은. 원자력에서 60원에 전기를 팔아가지고 한전에 가서 한전은 가스 때는 100몇십 원짜리, 석탄 때는 100원짜리 이런 걸 전부 사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내주고 돈을 받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울진이 경쟁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국가공단을 받아놓고 이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총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논리냐? 우선은 물을 분해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소를 만들어내요.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전기, 그 모든 발전소가 수전기가 터빈을 돌려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수전기를 끄집어내서 열을 그만큼 쓰게 되면은 단가가 낮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전기 요금을 60원짜리를 쓰게 되면 단가가 낮아져요. 지금 모두 다 보면은 100원씩 전부 다 넘어가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을 했던 게 앞으로 3, 4, 5기까지 다 하고 나면은 울진군에는 비송전 전력이 생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이 송전 선로 갖고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비송전 전력이 있으니까 이 비송전 전력으로 원자력 수소를 만들어내야 국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한전은 아무런 손해도 안 봅니다. 이걸 심사위원들이나 다들 듣도록 설득을 한 거예요. 그걸 알아듣도록. 그 말 자체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듯이 예타 신청을 해서 60원짜리 전기를 쓰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타 신청을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송전 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송전 전력 60원짜리를 쓰더라도 누구한테도 손해를 안 준다. 이걸로 할 테니까 국가산업단지부터 먼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상으로 3, 4, 5기까지 되면은 비송전 전력이 생기니까 모든 심사위원들이 내려와서 그걸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수원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수원에서 수전기를 준다든지 그러면 한수원에서 그리드에서 전기를 바로 물려줄게 하는 이 승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한수원은 그러면은 발전본부가 있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한테 안 해주고 울진만 해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협조를 끄집어내는 게 또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수소처장 보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 울진이 최고 입지적으로 여건이 좋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조를 이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대기업체들이 지금 대기업체들이 전체 아까 이름 나왔지만은 삼성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전체 대기업들이 수소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수소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한테 다 들어오겠다. 이 입주 의향서를 MOU를 맺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확보를 해놨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과정까지는 다 확보를 해놨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적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질의응답이나 브리핑을 하는데 군수가 직접 하면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여기에 전국에 19개 중에서 군수가 직접 한 데는 요 울진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이러한 부분에 점수는 우리가 떨어질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아까 19군데 중에 10개나 11개가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경상북도 3개는 절대 안 줄 거다. 이런 거예요. 경상북도가 3개는 안 주는데 SMR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경주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알려지고 사실상으로 보면은 이 수소단지가 훨씬 먼저 되고 지금 더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데 SMR은 연구소가 있고 과학에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워낙에 과학의 언론에 많이 탔기 때문에 그쪽은
제일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돼야 되는데 또 바이오도 지역이 안동이니까 이건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면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막 점수로 본다면은 하여튼 울진군이 될 거다. 그 울진군에서 분명히 앞으로 울진군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하는 막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지금 아마 가장 이제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자 죽변 비상할주로가 지금 기성에서 뭐 여러 가지 프랭카드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만은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2016년 12월 달에 1차 조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1차 조정 합의. 거기에 사인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성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기성에다 한다 하는 표현은 안 돼 있었는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부대 양여 방식이란 게 뭐냐?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똑같은 비행장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주로. 그러면은 기성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도 울진군에서 거기다 똑같은 비상할주를 어디에다 만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게 2016년에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 4호기가 중단이 되니까 전 울진 군민이 가가지고 데모를 했잖아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3, 4호기 재개해달라고 다 데모했습니다. 예. 다 데모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비상할주로 저거 얘기 나와가지고 그 비상할주로 폐쇄해야 된다. 이거 갖고 안 된다. 우선 이 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나가지고 비상할주로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고 건의기를 찾아가 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서류를 확인한 겁니다. 이게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인이 돼 있는 거를 이거 안 된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면 복잡해서 이게 일도 안 되고 얘기를 저 보세요. 기부대 양여다 똑같이 만들어준다. 멀거니 국토부가 자기 땅을 왜 국방부에 줍니까? 저기에 안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양쪽에 서로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 울진군은 모르겠다. 울진군은 폐쇄다. 무조건 폐쇄해라. 그 다음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든 돈을 주고받든 그거는 대통령실하고 저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알아서 해라. 응? 울진군으로서는 폐쇄만 무조건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두 군데 얘기를 한 거고 그 결과가 내려온 게 결국은 대통령께서 그 전에 12월 달에 오셨잖아요. 오실라 하다 못 왔는데 그게 원래 11월 며칠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날짜가. 그것 때문에 급속하게 대통령실에서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응? 자 이쪽은 폐쇄하고 기성공항에다 하고 저걸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우리 쪽으로 기성으로서는 가슴 아프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방부로 넘어가서 그쪽에 이 기성에 있는 것보다가 국토부 산하에서 빌려준다 하는 거는 엄연한 차이죠. 훨씬 나아진 거죠. 울진군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 소속으로 비행장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국방부가 필요할 때에 훈련상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골프장 이것도 자, 이 골프장은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817억이 우리가 투입됐어요. 8개 대안 사업에서 그 한수원 특별자금 이 부분에서 이제 815억이 들어간 817억이 결국은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145억 때문에 그때 이 계약을 맺었던 게 골프텔 뭐 저 클럽하우스 이게 다 합쳐가지고 계약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145억이라는 금액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145억 때문에 과연 그런 민간 위탁으로 결정을 했어야 되느냐? 그대로 군에서 다 했어야 되느냐? 그건 그때의 얘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걸 따져가 소용이 없다고.
그 부분들은 그때 그 의사결정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은 돈은 나올 데 없고 의회 승인은 못 받겠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그 이 길을 택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택해진 거는 그걸로서 일단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고 그다음에 시설 연기. 그럼 시설 연기는 그럼 제대로 해준 거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설 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7월 1일 날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이 8월 31일 날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를 4월 31일 날 다 지어주기로 돼 있던 걸 8월 31일까지 연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나가지고 연기를 또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계약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죠. 그런데 계약 해지란 단어는 어디도 없었어요. 거기에 협의 이행 절차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왜 그러면은 거기에서 중단을 못 시키느냐? 울진군청이 이철우 지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임시개장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지사님이 먼저 그걸 한 게 아니고 울진군청에서 우리 골프장이 뭐 클럽하우스는 없지만은 돌릴 수는 있으니까 임시개장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요청을 해서 이철우 지사께서 연말까지 그러면은 임시개장으로 해라 이렇게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이틀 전에 6월 29일 날에 그 앞에 의회에서 또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 통과시켰고 그래서 영업이 시작된 거예요. 2달 영업을 시켜놓고 6월 달까지 12월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2달 시켜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가동 중지고 뭐 하고 이게 법적 절차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법적으로 붙으면은 우리가 손해를 봐요. 여기에. 왜? 앞에서 계약 해지라든지 이러한 거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계약 조항에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허가해준 12월 말까지 같이 연장을 해주겠다. 대신에 그때 못하면은 우리는 계약 해지한다 하는 문구를 넣어서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때서부터 모든 걸 변호사 자문을 받으라 그랬어요. 레터 하나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전부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라. 이게 부서에서 판단하지 말고. 이게 군수가 혼자 앉아가지고 군수가 신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군수가 앉아서 밑에서 들고 와가지고 설명하는 얘기만 듣고 그대로가 사인해가 넘어가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기가 균형 감각이 어떻게 보통 사람을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도 그걸 조사해가지고 저걸 하는데 군수가 뭘 안다고 지가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그냥 사인 하나 딱 해줘가지고 결정 이렇게 그래 해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거를 저거 하는데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라. 그래서 변호사 자문 심지어는 편지 레터 하나 보내는 것도 전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냅니다. 그 글씨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12월 말이 지날 때 그러면은 자 계약 해지로 거기에 우리가 의회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이제 제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절차가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의 제기해라. 그럼 이의 제기 들어오면은 그걸 따라 가지고 그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떤 단계냐? 자, 우리는 이렇게 계약 해지할 테니까 이의 제기해라. 어떤 이의가 있느냐? 이제 저희 해놓은 상태고. 그 답을 언제까지 달라 했죠? 16일까지인데 저쪽에서는 1월 말까지 좀 연장을 해 주셔. 그 답 주는 거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 요청이 왔는데 이 부분 마찬가지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줄 건지 그게 레터 그대로 받아서 내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12월 31일까지 돼 있던 임시 허가를 왜 연장을 시켰느냐? 연장 안 시키면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캐디라든지 들어가 있는 모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단을 딱 시켜놓고 나면은 울진군이 잘못하면 다 뒤집어 써요 이게 비용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임시 허가를 우리가 그럼 지금 죽여놨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도지사한테 내주십시오 이래서 내주느냐? 그 보장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던 거니까 아직 골프텔이 안 됐기 때문에 자 6개월만 더 연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이 안에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모든 부분은 이 골프텔이나 이 계약상 안 지켜진 데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하게 계약 해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법적으로 하느냐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긴급벌채 관련해 가지고 저 앞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는 신경은 안 씁니다만은 이게 참 저렇게 붙여놓을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시고 이제 판단해라. 저는 그래요. 뭐 누가 와서 뭐라든지 간에 전번에 마린 CC 건도 제가 그때 출장하고 겹쳐가지고 못했는데 한번 기자님들 모시고 설명회 하라 그랬잖아요. 설명회 해드리라 이래가지고 그때 부군수가 주재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했는데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되고 그걸 누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나 우리 기자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직접 소통을 할 일이 있으면 직접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진실을 알려야지 뭐 저렇게 갖다 붙인다고 거기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선 긴급벌채는 자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해서 아까 잠깐 보고를 했죠. MOU를 맺은 게 6월 21일입니다. 예. 6월 21일 날에 울진군하고 산림조합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 주황해 그 경북하고 해서 이 세 군데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결정을 한 게 6월 21일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1일인가 의회 간담회 할 때 거기에 가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또 계약을 한다 하고 또 설명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6월 21일 날에 계약을 했으면은 그 이전에 이미 의회하고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제가 그걸 한번 기록을 찾아보라 그러니까 얘기는 했는데 기록은 잘 못 찾는다 이러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문제는 뭐냐 그럼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고의적으로 군청이 이거를 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산림가에서 했던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거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건 산림청에서 위임한 거예요. 지자체 장한데 위임을 준 거고 위임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없다 하는 데를 두 군데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를 했는데 그건 뭐 제가 지나서 알은 거고 하여튼 이 실무적으로는 의회의 보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놓고 계속 검토를 하고 그 확인을 하고 나서 일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재를 해준 건 뭐냐 아까 저 잠깐 나왔어요. 자 우리가 357억이라는 이 긴급 벌채를 하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 357억을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그게 이제 산림가에서 결재가 올라왔어요. 밖에서 말이 많아서 강원도도 말이 많았고 2억 원 이상은 관외로 입찰을 붙여야 돼요. 규정대로 하면은 규정대로 2억 이상은 관내 입찰로 다 붙여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2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면 이게 또 말썽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전부 입찰을 다 띄워가지고 일이 너무 더뎌져서 안 되고 그럼 2인 입찰로 해라. 혼자서 하면 이건 수의계약이니까 안 되고 2인 입찰로 해라. 두 사람이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줘라. 이렇게 이 원칙만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원칙대로 하나하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의사결정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뭐 340억 붙어서 7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저기 뭡니까 이 원목에 대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그걸 팔고 남고 하는데 그거는 간단해요. 이쪽에서 제가 하는 건 우리가 지침을 줄 수 있는 거는 산주한데 돈을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줘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산주 거예요. 산주 거. 군 거도 아니고 다른 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를 원목하고 장가지하고 해가지고 장가지 파쇄해서 뭘 만들고 그다음에 원목 팔고 이래가지고 산주한데 돈을 제일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해 주면 울진군으로서는 다 끝난 거예요. 그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걸 관리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기본 원칙이 산주한데 제일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까 11만 원, 6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된 게 다른 데보다 높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몇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위임을 줬는데, 그 위임 받은 데서 잘하고 있는지 그 감시를 잘하라고 제가 날마다 시키고 있어요. 예.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주요 업무 다 말씀을 드렸나?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원래는 어쨌든 이 국가산업단지 유치하고 제가 공약을 했던 울진군이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1,000만 관광객 유치하고, 그다음에 저는 비전이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우리 울진 군민이 잘 사는 거, 우리 공무원들이 울진 군민 잘 섬기는 거, 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1,000만 관광객 달성하는 거에 덧붙여서 농업이나 어업의 혁신이 있어야 돼요. 농업이나 어업의 혁신을 하면은 어민이 잘 사는 방법. 지금은 이 유통 과정을 혁신을 해서 돈 제대로 받고 또 들어가는 돈 적게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야 제가 하나하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관리 감독을 일일이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내 역할에 맞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 생각하고 똑같이 현장에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계속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마다 거의 밖에 약속이 없으면은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민원인들, 어쨌든 군민만 생각하고 일을 해달라고 이 명찰에 보면은 군민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써져 있습니다. 다 달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 섬기는 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 섬기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헌법 7조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거기에 소신 다 하고, 그래서 일 잘했을 때 너가 존경받을 수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일을 잘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자. 잘 사는 울진 군민의 존경받는 이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걸로 얘기 끝내고 궁금하신 거 질문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업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사는 울진이고, 그럼 잘 사는 걸 하려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혁신이 있어야 돼요. 이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청 내에서는 저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이 똑같아져야 되고, 뭔가 혁신을 하려면은 그 다음에 군청하고 의회가 생각이 똑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혁신이라 하면은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돈과 사람이 들어가는 혁신이 있으려 그러면은 우선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장계 그게 들어가져야 되고, 그럼 의회하고 군청하고 두 군데만 맞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지원을 해줘야죠. 군민들이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혁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업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의 속뜻은, 하업이라는 실제 의미는 군청 내 전체의 이 소통, 그 다음에 군청과 의회의 소통, 그 다음에 군민과 의회와 이 군수, 군정 이 부분의 소통, 이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바꾸자, 새롭게 하자 하는데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가지자, 이런 뜻이고, 그 중심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이 그 역할을 또 중간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들 모여가지고 그러한 얘기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원전 산업에 대해서 그 2조 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이게 제가 그 한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그때 1호기 준공이 됐을 때 울진에 내려와서 하겠다는 말씀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산업부 장관이 대독을 했는데, 그래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조 원의 이걸 예산을 집행을 해주겠다. 막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인데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또 3, 4호기는 내년에 시작이 되지만은 올해서부터 준비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는 제가 어떤 수를 쓰든지 뭐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부분에 되도록 제가 하지만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인한 이 부분에 산업단지 유치를 하겠다. 이 부분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게 정부에서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법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연결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수소실정단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을 제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이 부분은 되기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을 바꾸는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가 다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또 한수원의 협조,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기업들이 협조입니다. 기업들이 전체 울진에 와서 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지면은 막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우선 답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수소는 뭐 축하는 아니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유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력교통망은 36번 국도에서 그러니까 봉하죠. 봉하 소천 쪽에서 울진군까지 그러니까 왕복 2km. 저 왕복 2km가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40km 정도 돼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왕복 4차선이 가다가 그렇게 끊어진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삼척 고속도로가 이 삼척까지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영덕까지 밑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 오고, 여기서 끊어져 있는 것도 여기 불과 길이가 얼마 안 돼요. 불과 길이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가지고 국토부하고 여러 군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사님께도 그러고 또 대통령 만나는 자리 있을 때도 얘기를 하고 꾸준하게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고속도로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부는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한번 자기들 예산 제가 할 때 예타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 다시 올해 중에 한번 신청은 해줘라. 제 2차관께서 지난번에 항공 페스타 여기 한번 왔을 때 그 2차관 이제 관장이었는데 그걸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겠다는 이제 답을 들었고, 여러 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고속도로도 그 사이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게 국회에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이게 그래서 이 금방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제 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짜 뭐 그냥 맨날 데모하고 거기서 뒹굴더라도 어떻게든 받아오겠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제 요로 해서 울진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제 앞으로 3, 4호기가 되면은 제가 그걸 할 겁니다. 또 원자력 10기 갖다 놓고 뭐냐 이거 원자력 10기하고 또 같이 연계해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걸 이제 이 협상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해줄 수 있는 재량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어쨌든 협상을 제가 해내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제일 오지의 요 부분에다가 그렇게 몇 조의 돈을 들여서 해주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물론 뭐 국회의원은 나서가지고 이래 해달라 하지만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나가서도 한계가 있고 다들 벽에 부딪혀 있는데 한 방법을 하여튼 찾겠습니다. 계속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게 원자력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 초장에 이게 지연이 되면은 지체 상금을 물린다 뭐다 이게 다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초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도 안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이행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의 제기하고 저쪽에서 또 반론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한 번 연장을 해주면서 연말까지 못 지면은 해지다 하고 이제 한 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 계약서에 서로 약속한 게 없는데 네 지체상금 물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겁니다. 예. 자 우선 그 긴급불체에 대해 가지고 뭐 이 원칙대로 안 하는 부분은 그거는 막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이제 하면서 저걸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얘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유라 설비라는 게 지금 한수원 안에서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 그러니까 장갑이라든지 그 방사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 장갑, 겉에 있는 옷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 마스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걸 모아가지고 그거를 유리하라 그래가지고 녹여요. 녹여서 유리처럼 진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유리한데 그게 산발전소 설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속에 있는데 그거를 산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만 녹여서 했는데 지금 한수원에서 그 전체 6개 호기에서 나오는 걸 양이 모자라니 다 그걸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도 민간감시기구에서 저걸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유리화에 대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유리화에서 그 공기로 나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과연 성분상으로 괜찮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이 어떤 적을 하는지 군도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울진군도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어디 저 샘플을 어떻게 했는지 표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거 할 때 같이 그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예, 골재 채취 허가는 이제 이 저거 뭐야 육상 골재 그러니까 하천 골재들 이게 없을 때 이제 다른 부분 채취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직 보고받기는 지금 이 골재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막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개별 건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하나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평의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평의 뜰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이 속에 이제 논 속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계속 벼농사를 지어도 농민들 소득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울진군에서 보전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쌀값이 못 따라가는데 이제 농민들이 우리 농사 수익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갖고 이 쌀값 가지고 여기에 채취 허가를 해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안 된다고 요청을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기본 원칙은 우리 울진군에서 나오는 골재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지켜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울진군에서 쓸 수 없는 골재들이다. 울진군 골재들 나오는 거에 이 쓸 수 없는 골재들도 있는지 그건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골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양하고 이걸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허가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답 드리기는 곤란하고 기본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수급 상황이 어떤지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고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우선 답은 그렇게만 드릴게요. 예. 자,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고 제가 이제 뭐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은 한 5분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제가 아까 합의 우선은 아까 거기에 기부대 양육 방식이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수를 뽑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했지만 그걸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군수. 자 2016년대 그래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얘기 없었잖아요. 거기에 우선은 군수님은 거기에 따른 어떤. 자 그래서 폐쇄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갑자기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울진군을 위하고 기성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성면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 이 오는 거에 한수원 오는 거 수소단지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기성면에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느냐? 이 하는 걸 이제 하는 거지. 모든 거 거부하고 이게 군민의 뜻 아닙니다. 그거는 고기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군민의 다수의 뜻에 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제가 기성면을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면에 가장 잘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성면민을 버렸다, 기성면민은 하나도 얘기를 안 들었다 이렇게만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프랜카드 붙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에서 저 뭐 기성중학교 14회 뭐 프랜카드 붙여 놓은 거 저 개의치 안 해요. 기성면을 위해서 제가 뭐든지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과연 그 사람들이 기성면의 14회의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는 건지, 몇 사람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군수 이름들 하면서 사퇴하라고, 그 몇 사람이 사퇴하라고 하는 게 사퇴가 됩니까? 그게 울진 군민이 저를 뽑아줬지. 그런 식의 얘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울진군과 그 다음에 기성면 전체 다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성면에서도 혹시나 없겠지만은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도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걸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이 울진군 발전, 기성면 발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서는 제가 군수로서 할 직할은 다 하겠어요. 이게 그렇게만 우선 답을 드릴게요. 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고 이따 식사 자리 가서 마저 또 대화 또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하시고, 뭐 군수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진작에 알았으면 우리가 한 10시쯤으로 할 텐데 다음에는 시간 좀 더 가지도록 하고, 어쨌든 저는 이 울진 군민이 저를 선택한 이상 울진 군민이 제가 해주기를 바라는 이 방향으로 제가 할 거고, 분명히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도 울진군의 발전, 울진군 발전만을 보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협조를 해주시고, 바르게 우리 국민들의 이 판단이 전부 똑같은 기준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르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앞장을 서셔야 돼요. 그럼 울진군에서 누가 가장 바른 판단을 잘 해주시느냐? 우리 여기 계신 기자분들입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울진 군민들을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하시는 일들 다 원래 소원 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울진군 신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